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고구려 유민 이정기 제나라 세웠나. 네,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네, 과거에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 말고 이제 그 이후에 고구려가 패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남쪽에 이제 제나라가 있었다. 제나라. 근데 여기 이 제나라가 이제 이정기, 네, 이정기가 이제 사실상 시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정기의 아들이 이제 제나라를 세우지만 사실상 시초는 이제 이정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인데 이제 당나라, 네, 당나라의 아주 그 큰 역할을 하는 장군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선지는 뭐 당나라 이제 장군이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우리 국민들도 크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네, 이정기 같은 경우에는 제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남조, 이 중국의 남부 쪽에 보면은 남조, 네, 남월은 이제 베트남,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남월이 이제 남, 그리고 월이 비엣월, 그 비엔남, 네, 비엔남의 이 말의 이제 그 근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리국이라고 있어요. 대리국. 네, 대리국이 이제 이 중국의 남부 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리국에 보면은 백족, 네, 바이족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바이족하고 태족, 타이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이족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상투 틀듯이 이렇게 상투.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여성은 머리를 그냥 풀고,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이렇게 상투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참 많은 이제 그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민족이 사실상 그 염제신농은 우리 동이족이죠. 그러니까 염제신농에서 강족이 나오는 거예요. 강태공, 네, 강씨, 뭐 정씨, 여기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동이족에서. 네, 그리고 이 강족, 그리고 이족, 네, 이족, 장족이 다 염제 신농으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장족은 티벳, 네, 티벳. 그래서 우리가 그 부탄이라고 있어요. 부탄. 부탄도 이제 장족들이, 이 티벳계 장족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쪽 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고, 그리고 이 장족들이 또 네팔 원주민들, 네팔 원주민들도 보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막 성황당 같은 막 그런 아주 분위기. 요게 이제 그 장족들의 분위기인데, 이 애니미즘 같은 거, 네, 애니미즘이나 토테니즘, 네, 이 동물이나 자연 숭배, 자연의 영혼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탐구하게 되면은 염제신농에서 강족, 장족, 이족, 이러한 족들이 나왔고, 이러한 족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족에서 또 이제 다른 문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고구려도 고구려, 뭐 부여, 네, 상나라, 은나라, 이게 다 동이족이죠. 동이족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이 홍산 문화 보게 되면은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섰다. 네, 훨씬 앞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베트남의 상선 문화가 또 있어요. 상선 문화. 이것도 아주 놀라운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동이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이족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허왕후, 네, 허왕후가 이 베트남 아닐까?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열고 들어가면은 또 단순한 연결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진족, 만주족 해가지고 우리가 이 후금이라든지 또는 이 청나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오고 또 뭐 흉노라든지 뭐 훈족, 훈족을 통해서 또 내려오고 이 뭐 선비족, 예맥족 통해서 이제 내려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구려 부여, 고조선 이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이족 문화를 느끼게 되면은 여기가 동이족 계통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고구려 유민 이정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서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고구려 유민 출신 이정기, 당홀랑기에 산둥 반도를 장악하고 제나라 건국으로 이어졌다. 제나라. 고구려 후예들이 건국한 제나라. 그러니까 당나라를 치고 들어가면서 이정기의 이제 아들이 결국에는 이 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윤명철 교수의 이제 유튜브도 보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고, 국민일보에서 보게 되면은 고구려 유민 고선지를 찾아서 3월 3에서 5일 KBS 창립 특집 다큐를 한다. 그래서 이 고선지,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관할하는 안서 절도사 고선지. 그러면서 1300년 전 중앙아시아를 호령한 고구려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패망한 고구려 출신 장군이 어떻게 당나라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 됐느냐. 그런데 이제 이정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구려의 맥을 이으면서 이 제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선지보다는 이정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선일보에서 보면은 1300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민족, 흩어진 민족을 말하는 게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쓴 김인희 씨. 그래서 이 김인희 이 작가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복, 건국시나 언어 비슷하다. 중국의 마요족, 묘족, 몽족 이렇게 얘기하죠. 뿌리는 이제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고구려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요족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마요족들, 묘족, 몽족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들은 이제 치유천왕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고구려 유민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동이족이거든 사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곳이 이제 동이족, 그러니까 염제신롱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치유천왕, 그러니까 치유천왕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아요 마요족들은. 근데 그 치유천왕이 염제신롱 치유천왕 그리고 태오보키 선생 이런 분들이 우리 그 동이족들이에요. 동이족들. 동이족의 흐름이다. 동이족의 흐름이고 이제 동이족의 흐름에서 이제 동이족들의 이 몽족 묘족들이 뭐 고구려에서 이렇게 또 막 섞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요족 전체를 고구려 유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마요족, 일부 몽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연합뉴스 보면은 네, 한글 라후마을로 간다. 라후. 네, 이 라후족이 이제 고구려 유민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의상, 놀이, 뭐 전래, 민요, 네, 우리하고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우어가 연합뉴스에서도 보면은 라우어가 한국어와 비슷하다. 한국어. 네, 한국어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서양 언어에는 없는 삼중적인 음운 대립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음이 밥밥 그리고 파다, 따카, 각각 카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라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나 밥 먹어요. 라우어로 나 어짜배, 나 어짜배, 이렇게 나 어짜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 이제 나 똑같아. 나 너 똑같아. 밥은 어야 그리고 짜가 이제 먹다. 그리고 배가 요예요. 그러니까 나 어짜배, 나 어짜배. 그리고 나 서울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서울로 가요. 뭐 이 아주 유사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라오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문화가 상당히 유사하고 언어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라후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유민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도 설득력 있게 보고 있는데, 몽족이나 묘족, 마요족은 어떤 일부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명하지 않을까.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네,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족이라든지 아카족이라든지 라후족, 상당히 그러니까 동이족 계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진실에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고구려 유민 이정기는 명백한 팩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도 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고선지는 뭐 당연히 고구려 유민 장군인데 한계는 이제 이 당나라의 이 장군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정기는 달랐죠. 당나라하고 맞서가지고 결국에는 이정기 아들이 이제 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나라를 건국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윈난성 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이 백족은 우리랑 너무 흰색을 숭배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백족하고 아까 그 태족의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머리가 풀려 있는데 결혼하면은 우리가 이 쪽두리를 하듯이 머리 위에 이렇게 그 아주 그 상투 비슷한 쪽두리 비슷한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이거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족은 또 장족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장족하고 연계가 있고 바이족은 백족 같은 경우는 우리랑 굉장히 너무 유사해. 그래서 대리국을 세운 나라가 그 대리국을 세운 그 구성원이 백족하고 태족이에요. 그 태족이 태국을 만드는 거예요. 태국. 네, 요 타이족.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은 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태국이라 그러지만 타일란 이렇게 하죠. 타일란이라 그러네요. 타일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태족들이 이제 크메로족, 이 동남아를 지배했던 크메로족을 밀어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의 월족들도 쭉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태족들도 이 태족이 대리국의 백족과 함께 대리국을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도 남하하면서 이제 태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나 미얀마 쪽에도 이 태족들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이 태족들이 퍼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2025년부터 21년 동안 배낭을 메고 이런 역사 탐방을 하면서 얻어낸 지식과 정보를 총괄적으로 좀 뭔가 굉장히 폭넓고 균형 있게 분석하는 그러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익동의재단에서 앞으로 이런 아주 우리 민족 정체성, 이 동이족부터 시작해서 민족 정체성을 찾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동이족 한민족들을 이어나가는 거죠. 네트워크를 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대한민국 시대의 미래를 타파하고 미래를 이제 여는 거죠. 네, 미래를 여는 거예요. 아주 이 불행을 타파하고 미래를 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공정, 문화공정에 맞서는 길은 바로 이 홍익동의를 우리가 외쳐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제세의와 그리고 홍익인간, 이 정신, 이것이 이 시대의 아주 중대한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